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1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0.81% 하락했고요. 61,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떨어지면서 좀 반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위쪽으로 좀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는 61,500원으로 뭐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은 확실히 저점을 찍고 좀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뭐 1,500만 주 수준, 뭐 2천만 주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뭐 크게 많이 거래가 막 실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차트로만 보았을 때는 저점을 한번 찍고 이제 계속 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그림이 한 2주일 정도 흘러갔고요. 21선이 열심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이런 수렴 패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음운구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도 꾸준히 좀 하락을 하면서 힘없이 좀 눌러지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최근에 그 증시 흐름도 좀 반등 위치에 있고요.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좀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 음운선 돌파를 해서 좀 위쪽으로 주가를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뭐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좀 눈이 가는 것이 최근에 이제 증시 코스피에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도 상당히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100만 주가 나갔지만 최근에 한 달간에 보름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수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좀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좀 매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추세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는 뭐 최근에 계속 뭐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흐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지금 49% 수준으로 지분이 좀 떨어져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흐름을 그었을 때 위쪽 상단 밴드에서는 이제 지분 일부분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다가 하단 밴드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먼저.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심선을 가지고 꾸준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파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흐름을 계속 따라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점점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반등하기보다는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삼성전자가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D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조정이 있을 거다,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로 들어가거나 내년 초반으로 갔을 때는 이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 자체는 요 최저점까지 예상을 하고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D램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제 55,000원 정도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금 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 먼저 실적 발표부터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77조고요. 영업이익이 14조 나왔습니다. D램 가격이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10조 이익이 나왔고요. 하반기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잠정 발표가 실적이 14조 원이 나왔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각종 악재에도 지금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17년, 18년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기에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4조 원을 달성하면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 그죠? 상승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반도체 사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2분기 가전, 모바일, TV 등이 이제 전년 대비 부진을 했지만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실적 방어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이제 D램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는 이제 2분기까지 상승을 보였고 주거래 통화인 달러화의 강세를 통해서 환차익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판가 상승과 수율 개선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매출이 사실 D램 쪽이거든요. 근데 D램이 떨어졌음에도 다른 쪽으로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가격 하락을 유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좋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서버 수요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끝나고 인플레이션도 끝나게 되면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대규모 수요가 생길 것이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차분히 그 반도체 가격 상승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지금 D램 가격, 이 낸드 플래시 가격 이외에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이유가 파운드리 쪽도 선제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TSMC보다 지금 6개월 먼저 3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GA의 2세대 기술을 이제 TSMC보다 앞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양산을 하기도 했고 복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이제 올 하반기 3나노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개월 먼저 양산을 하면서 고객사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MC를 앞설 수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 파운드리가 선제적으로 생산되면서 양산성도 중요하고 그럼 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메모리 시장도 메모리 시장이지만 파운드리 시장도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매출액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았을 때도 2020년 3분기 66조, 뭐 이렇게 해서 2022년 다시 77조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본격화되고, 네,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의 그 실적을 다 갈아치우면서, 추가적으로 더, 역대 실적을 또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252조를 투자를 해서 공장 11개를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5G라든지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반도체 솔루션을 생산을 하고 이렇게 1921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구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과 미국 쪽의 그런 강대강 구조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주요 생산 기지가 있어서 네, 매출액의 50%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제 큰 혜택을 주면서 네,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지어달라 그런 그림들을 좀 이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텍사스주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챕터 313을 시행 중인데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 일부 혜택이 제한되어서 지금 이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자를 보장한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또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산업 협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미국 쪽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붙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미국 의회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 그죠? 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핵심 내용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만 68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에 달하는 파격적 세액 공제도 공제 혜택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좋은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법안 통과로 연방정부 지원과 주정부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법안에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의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나노미터, 그죠? 이하의 공정에서 칩을 생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제 중국 쪽에 낸드 플랜시라든지 이 중국 시안이죠. 그 다음에 뭐 수저우에는 테스트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인데 거기서 이제 전체 40%를 생산한 만큼 지금 중요한 생산 기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반발을 할 것이고 역으로 이제 한국 쪽에 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흐름을 풀어나갈 것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변수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오히려 이제 잘 얘기가 풀어져서 오히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3나노 반도체 TSMC를 앞서서 시스템 반도체를 먼저 양산을 했고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기술 선점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때까지의 매출액은 TSMC와 격차가 크지만 앞으로를 보았을 때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환율 영향도 좀 있었지만 확실히 기초 체력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도체 이런 시설들이 투자가 이제 세액 공제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고 인센티브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그 향후 이제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점점 이제 공식화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 쪽에 투자가 이제 금지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저는 지금은 확실히 저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대로 바로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항상 겪어왔던 그런 이제 횡보 흐름을 또 만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겪고 다시 한번 그 때가 되면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올라가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 흐름 61선 위로 좀 뻗어나가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6만원 후반대, 7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지만 조금 더 보았을 때는 그런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이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힘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뭐 배당 수익 같은 그런 수익을 얻으시면서 천천히 지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